안녕하십니까. 시험 전에 꼭 알아야 될 내용 두 번째입니다. 자, 사람과 관련된 한자입니다. 자, 우리가 뭐라고 하죠? 사람인이라고 합니다. 자, 사람인은 이렇게 사람인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직립보행이겠죠. 자, 그래서 각벌문을 보면, 자, 비교해 보면 각벌문의 모습이 자, 걸어가는 사람의 순간적인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인은 시옷처럼도 쓰기도 하고 세워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시옷, 니은처럼 쓰기도 합니다. 세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인, 사람인변, 사람인발이라고 합니다. 자, 이 모습은 자, 우리 몸신이라고 합니다. 사람 파란색 사람인 모습 옆에 가운데 배가 불룩 나와 있는 모습으로 자, 임신한 모습을 본뜬 겁니다. 자, 원래 들었으면 사람인자를 사람인변 모양으로 쓰고 불룩 나온 동그란 배를 네모나게 썼으면 이렇게 썼으면 좋겠죠. 자, 근데 분홍색이 추가되어 있죠. 자, 이 배 속에는 이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 이자를 썼다 생각하고 이세 시옷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어찌됐건 자, 우리가 몸신, 자, 임신한 사람 모습을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자, 쓸 때는 이렇게 쓰겠죠. 한번 써보세요. 시옷 일자, 자, 변화 과정을 생각하면서 몸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뱃속에 아이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런 아이겠죠. 대충 비교해보면 어느 계월쯤인지 알 수 있겠죠. 뱃속을 들여다보니까 자, 아이사라고 합니다. 자, 쉽게 외울 때는 뱃속을 들여다보니까 알파벳 이자처럼 이렇게 생긴 아이가 있네. 아이사라고 알파벳 이자 비슷하게 생겼죠. 쓸 때는 기억하기 니은 쓰면 되겠죠. 뱃속에 있을 때는 아이사. 자, 그 다음에는 자, 엄마 뱃속에 아이가 있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쓰면 엄마가 뱃속에 아이를 감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감쌀포라고 합니다. 감쌀포. 사람 인자 모양, 엄마 모양이 사람 인자 모양이 약간 변화되어 있죠. 자, 그 다음은 각골문에 기를 육자에 나오는 출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출산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엄마의 모습. 자, 엄마는 아이를 낳는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자녀, 한자에서 여자라고 하는 엄마입니다. 자, 아이자라고 해야 되겠죠. 아들자라고 하지만 아이자가 더 정확한 명칭이겠죠. 자, 여자녀와 아이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양팔 양다리가 쑥쑥 뻗어 있는 모습. 자, 이렇게 뿔뚝 기어다니다가 넘어지다가 이렇게 두 팔로 쑥쑥 큰 모습. 우리가 큰데라고 합니다. 성인을 의미합니다. 쑥쑥쑥쑥 커가는 모습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자, 무릎 꿇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무릎 꿇고 있는 사람 모습을 자, 이렇게 쓰면 자, 이거를 약간 돌려서 쓰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기억일자처럼 쓰기도 하고 기억일자 또는 기억니은 세 가지로 씁니다. 사람절이라고 하면 사전에는 병부절이라고 나오지만 사람인데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자,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죠. 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벌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왼쪽으로 벌리고 있고 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벌리고 있습니다. 흠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람 인자는 흠은 사람 인자 모양으로 쓰고 밑에는 사람인 발 형태로 쓰고 있죠. 사람인 발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둘 다 입 벌린 사람이고 사전에는 하품은 목멜기라고 나옵니다. 둘 다 입 벌린 사람이다. 한 사람 왼쪽, 한 사람 오른쪽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먹다에 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오늘은 자, 이와 같은 글자들을 한번 자,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글자는 자, 고소할 급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자, 각골문의 식사 모습을 보면 자, 1번은 밥그릇에 밥이 담겨 있는 모습이죠. 자, 이 모습이 지금은 위에는 흰뱃자처럼 밑에는 비수빗자처럼 박혀 있습니다. 고소할 급이라고 합니다. 모락모락 김까지 그려져 있고 밥그릇에 밥이 담겨 있고 자, 약간 밥그릇에 굽이 표현되어 있죠. 고소할 급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 밥그릇에 밥이 있고 사람이 다가가서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밥상 앞에 앉아 있고 글자로는 이렇게 변하겠죠. 자, 밥상 앞으로 나아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아빠가 오면 곧 밥을 먹기 직전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나아갈 즉, 곧즉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위에 빨간 게 뭘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자, 각골문의 모습을 보면 자, 이렇게 입입니다. 자, 그래서 자, 입을 A자처럼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먹을 식자를 본 밑에는 자, 밥그릇에 아까 봤던 고소할 급 밥이죠. 자, 그래서 밥을 입으로 먹고 있는 모습이겠죠. 자,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써야 맞겠죠. 그러던 게 이렇게 바뀌었고 쓸 때는 시옷처럼 해서 밥을 먹고 있는 입을 그리고 밑에 고소할 급자 모양이 자,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글자 옆에 쓸 때는 이렇게 바꿔서 씁니다. 먹을 식자를 거의 똑같죠. 자, 고소할 먹을 식자를 다른 글자 왼쪽에 쓸 때는 오른쪽처럼 바꿔서 씁니다. 자, 이걸 외우기 힘든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이 빨간색을 집이라 생각하고 밑에 파란색을 밥상이라 생각하고 밑에 분홍색을 숟가락, 그다음에 녹색을 젓가락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외워봐 주세요. 그 다음에 이건 자, 밑에는 그릇이 있고 옆에는 사람이 입을 벌리고 입에서 혀까지 나와서 그릇을 국물을 마시고 있는 모습이죠. 자, 동파문자에는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먹을 식 옆에 입 벌리고 있는 사람을 그리면 우리가 마실 음이라고 합니다. 먹을 식과 입 벌린 사람 합품 흠을 합치면 마실 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이 그림은 자, 각벌문으로 왼쪽에는 밥그릇이고 오른쪽에는 사람이 앉아있는데 입을 밥그릇 반대쪽으로 벌리고 있죠. 자, 입 벌린 사람 기, 목멜 기입니다. 자, 밥을 다 먹고 자, 이미 다 먹었다는 의미에서 밥 반대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겠죠. 그래서 이미 다 먹었다, 이미 기라고 합니다. 밥그릇에 밥이 담겨있지만 더 이상 배가 불러서 그만 먹고 머리, 얼굴을 밥그릇 반대로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글자는 먹을 식과 감쌀 포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부르다라는 것을 자, 인지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자, 발입니다. 손이 아니고 발입니다. 자, 미리 알아둘 글자는 입만 알아두면 됩니다. 자, 알고 있죠. 자, 물숫자 너무 많이 봐서 잘 알고 있죠. 자, 계단입니다. 자, 언덕부, 계단부라고 합니다. 자, 발은 왼발일까요, 오른발일까요? 몇 가지로 표현할까요? 자, 복습을 한번 해보면 자, 발이라고 합니다. 소재는 발처럼 안 보이겠죠. 각벌문은 발처럼 그래도 안 보이죠. 조금 더 오래된 걸 보면 물론 금문입니다만 자, 발가락 지금 모습하고 똑같죠. 그럼 왼발일까요, 오른발일까요? 왼발이죠. 자, 근데 엄지발가락으로 왜 저렇게 그랬을까요? 생각해보면 자, 여러분 알겠지만 자, 녹색 부분을 안 그린 이유는 네, 오목하게 안 그렸죠. 그러니까 이거는 땅에 찍힌 발자국 모습이란 소리겠죠. 그래서 땅지의 소리를 따서 발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도 우리가 발 모양을 이런 식으로 그리죠. 왼발, 오른발. 자, 가풀문의 발 비교해보면 왼발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선생님의 왼발 모습을 위에서 보고 그린 거랑 비교해보면 전부 다 이유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땅에 찍힌 발자국이겠죠. 자, 이런 거 다 있었죠. 자, 그래서 이건 자, 지금도 똑같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기 시작했고, 자, 이렇게 변해 왔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발지 이렇게도 쓰고, 오로도 쓰기도 하고, 시옷으로도 쓴다고 했습니다. 명령해 보겠습니다. 자, 왼발이라고 했었죠. 그럼 오른발은 반대로 쓰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지만, 자, 오른발은 자, 작을수와 구별해야 되고, 자, 이거는 자, 가풀문에 보면 왼발, 오른발이 동시에 그려져 있죠. 누군가가 걸어가는 거겠죠. 걷다 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왼발만 그려져 있으면 왼발, 오른발이 동시에 그려져 있으면 걷는 느낌이지만 왼발만 그려져 있으면 발지라고도 하고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치다지라고 멈추다지라고도 합니다. 자, 보면 물을 포로 있죠. 자, 그래서 지금 글자도 보면 물수와 걸을 포로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건널섭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왼쪽에는 계단이나 언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발, 오른발이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거겠죠. 오를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계단을 내려오는 걸 어떻게 하느냐가 있겠죠. 올라가는 발이라면 내려오는 발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겠죠. 자,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발지가 올라가는 발이라고 하면 그대로 올라가서 꼭대기는 이렇게, 내려오는 발은 이렇게, 맨 밑은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자, 다 왼발을 표현하는 거고 여기에 오른발이 하나 있다고 했었죠. 기억해 주시고, 자, 주로 이게 많이 쓰입니다. 가는 거 올라가면 서로 반대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내릴 강이라고 합니다. 가풀문에 보면 계단과 내려가는 발들이 그려져 있죠. 계단을 내려왔다라는 의미겠죠. 내릴 강 또는 항복할 항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가풀문에 보면 무릎부터 종아리, 발바닥까지 그려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다른 글자 왼쪽에 쓸 때는 아래 까만 모양으로 씁니다. 발족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가풀문에 보면 입 속에 이빨이 그려져 있죠. 그러다가 소전에서부터 이빨이 송곳니처럼 날카롭게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 자, 이빨치의 소리가 그대로 따라갔다는 걸 알 수 있죠. 형성자겠죠. 이빨치라고 합니다. 쓸 때는 자, 발지자 쓰고, 그 다음에 이빨 모양들 쓰고,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이 모습은 자, 가풀문에 보면 달리는 모습이 춤추는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만화에서 이런 모습이고 금문에서는 발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사람 모습이 흑토자처럼 박혀 있죠. 달리다 주라고 합니다. 매우 빠게 분주하게 달리는 모습이죠. 달릴 분자도 사람 모습이 큰 대자처럼 발은 열십자 모양처럼 박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분주하다는 말을 쓰죠. 자, 하나 더 보면 그 스위치 명칭입니다. 왼쪽에 오면 변, 오른쪽에 오면 방, 머리, 발, 받침, 어머라고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사람이 이렇게 왼쪽에 오면 사람인 변이라고 부릅니다. 밑에 오면 사람인 발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편하겠죠. 몸이라고 부릅니다. 전체를 싸는 건. 왼쪽 아래 오는 걸 받침이라고 합니다. 자, 이 글자는 가풀문에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화났다는 의미지만 가풀문에서는 이렇게 큰 사거리의 모습을 본뜬 거고, 사거리에는 자동차가 가고 다니고 사람이 걸어가고 걸어다니니까 가다행, 다닐행이라고 합니다. 다른 글자를 쓸 때는 전체를 다 쓰는 게 아니고 이 왼쪽 부분만을 씁니다. 사전에는 두인변이라고 나오는데 정확한 명칭은 갈행자, 단일행자가 왼쪽만 쓰이는 거니까 가행변, 단일행변 이렇게 부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 사거리 안에 발이 찍혀 있는 모습입니다. 누군가가 길게 발자국을 남겨놨다는 건 누군가가 걸어다녔다는 소리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자, 이렇게 쓰는 게 원칙이겠지만 이 글자를 지금은 이렇게 가다착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죠. 가다착. 앞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폰트가 조금 다르지만 같은 글자입니다. 자, 항상 이 가다착자는 다른 글자를 먼저 쓰고 자, 나중에 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왼쪽 아래 있는 걸 받침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착 받침 이렇게 불러줘야 되겠죠. 자, 글자 모양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지만 여러분들은 되도록이면 자, 이런 모양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선왕조실록에 있는 자, 갈착자의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찬가지로 땅 위에 발자국이 있는 거죠. 자, 누군가가 땅 위에 발자국을 남겨둔 거죠. 자, 이렇게 땅 위에 발자국을 남겨서 원칙대로 쓰면 이렇게 써야 되지만 자, 지금은 이렇게 씁니다. 갈지라고 합니다. 마치 이런 모습하고 비슷하죠. 이렇게 어부지리 할 때 발자입니다. 누구의 발자국이 충분히 있겠죠. 뭐 의라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어부, 의, 이 이런 식으로 배수지진, 물을 등지고 치는 진 이런 소리겠죠. 여기까지입니다. 꼭 시험 전에 한번 보기 바랍니다.